동아시아사 수업 교과서 93쪽부터 하면 됩니다. 93, 94, 95, 96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질서의 재편과 문물교류인데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의 동아시아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임진왜란 얘기부터. 임진왜란으로 일본은 동그라미입니다. 일본이 조선에 처음 침략을 해왔어요. 둘의 싸움이 있었다. 이때 당시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 명나라였지. 명나라는 우리나라에게 원군을 보내줬다. 그러자 조선은 명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망해가는 조선을 다시 살려준 고마운 나라다 해서 그걸 제조지은이라고 합니다. 망해버린 조선을 다시 살려줬다. 그래서 완전 명나라에 대해서 하트. 명나라를 너무너무 좋아하겠어요. 그 전부터 명나라를 4대 예로 섬겼는데 이제는 뭐 완전 명나라가 부모의 나라가 된 거죠. 그 정도로 명나라에게 조선은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각각 국가의 내부 사정을 좀 볼게요. 조선은 일단 성리학 질서를 더욱 강화합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성리학 질서 강화. 보통 전쟁을 겪고 이렇게 막 힘들었으면은 사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게 맞는데 조선은 오히려 그걸 강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양반사대부 지배를 확고화시킵니다. 양반사대부 지배 체제가 점점 더 확고화됩니다. 자, 일본은 어땠느냐? 일본에 원래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건 도요토미 세력이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새로운 세력과 이 둘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특히 대표적인 전투가 이 전투 꼭 기억하세요. 세키가하라 전투.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싸웠고 여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면서 에도 막부라는 막부를 수립했다. 자, 막부 세 번째 막부가 나왔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가마쿠라 막부. 두 번째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무로마치 막부. 이제 세 번째 막부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 에도는 마지막 막부입니다. 이 에도 막부가. 자, 이게 일본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명나라는 어땠느냐? 조선에 원군을 보내주고 조선으로부터 하트를 받은 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명나라가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안 그래도 명나라가 이때부터 그 전부터 상태가 안 좋았는데 조선 도와주느라고 재정 부담이 너무 심해져요. 돈 너무 많이 썼어. 재정 부담. 그리고 정치 혼란. 결국 나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 사람 기억하세요. 이자성이란 사람이 엄청난 세력을 이룹니다. 또 한편으로는 명나라는 한국사에서 했습니다. 명나라와 대립하는 나라, 새로운 국가 X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여진족이죠.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해요. 바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자, 이게 첫 번째 꼭지입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한중일의 변화. 각각 어떠한 관계를 맺었고 서로. 여긴 대립이에요. 이건 임진왜란.
그리고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엔 임진왜란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전쟁,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때는 자, 세모인 조선과 조선, 명, 후금. 자, 이 셋의 3파전이죠. 일단 병자호란에서는 후금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습니다. 침략해왔지. 누가 이겼다? 후금이 나중에 나라 이름 청으로 바꾸죠. 누가 이겼다? 전쟁? 청나라가 이겼어. 후금이. 그렇게 돼서 조선은 이제 청나라에게 조공과 책봉을 맺게 됩니다. 조선은 그동안 명나라만 되게 좋아했어요. 명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하트였는데 이 하트가 깨지게 된 거죠. 이제 못해. 조공 책봉은 한 개의 나라에만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청나라한테 져가지고 조공 책봉하기로 했잖아. 명나라한테 바치던 조공 책봉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요. 이제 못합니다. 여기로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각각 내부의 상황들을 볼까요? 일단 명나라는 조선으로부터 이제는 지원도 못 받고 새로 떠오르는 청나라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하면서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집니다. 결국 앞에서 농민봉기를 일으켰던 이자성에게 멸망합니다. 주의할 점은 청나라가 멸망시킨 거 아니야.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가 중국 패권 잡았다 해서 청나라가 멸망시켰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이자성이라는 농민 반란군이 멸망시켰습니다. 청나라는 그 이자성을 격퇴해버린 거죠. 자, 조선은 어땠느냐? 조선은 전쟁에서 지고 나서 복수하자. 우리가 이렇게 져선 안 된다 하고 북벌운동이 일어납니다. 군대 키우는 겁니다. 이 조공책봉 바치게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군대 키워서 저 청을 정복하자. 그리고 소중화, 조선중화주의. 조선중화주의가 일어났다. 이건 뭐냐면 중화라는 건 세상의 중심이거든. 그 전까지는 조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의 중심엔 중국이 있고 동서남북에 오랑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오랑캐들은 모두 중국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이게 조선이 생각하는 세계였습니다. 근데 이 중국 명나라가 망하고 이 북쪽의 오랑캐였던 여진이 여기를 먹어버린 거야. 자, 그럼 조선의 생각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여기는 명나라 땅이고 명나라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제 명나라는 사라져 버렸네. 여진이 이 땅 먹었잖아. 그럼 여진을 인정해야 되냐? 세상의 중심이 이제 더 이상 명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여진족, 청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데 얘들을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갈등인 거야.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겉으로는 인정합니다. 겉으로는 조공책봉 바치면서 인정하지. 근데 속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 전까지는 명나라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명나라 없으니까 우리가 중심이다. 조선 중화주의. 그러니까 정신승리입니다. 정신승리고 내부에서 이제 골목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조선만의 정신승리가 나타납니다. 조선 중화주의예요. 자, 그럼 청나라는 그때 어땠느냐? 일단 병자호란으로 조선을 제압했습니다. 조선을 제압했고 조선으로부터 조공책봉을 받습니다. 물론 조선은 내부적으로는 북벌운동하고 뭐 소중화의식 갖고 있지만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 겉으로 그거 표현했다면 큰일 납니다. 청나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청나라가 왜 강했느냐? 당시 청나라에게는 팔기병이라는
군대가 있어요. 이걸 팔기병을 앞세워 중원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엄청난 황제들이 등장하거든. 강희제, 걸륭제라는 청나라의 막강한 황제들이 나옵니다. 강희제는 3번의 난이라는 한족의 반란, 명나라의 잔당들의 반란, 진압. 그리고 타이완에서 정성공 일파가, 정성공이란 사람이 타이완에서 저항했거든. 명나라를 끝까지 부활시키겠다. 그 타이완의 정시 세력도 진압합니다. 한족들의 반란들을 다 진압한 거야. 완전 중국을 장악하는 거야. 여진이 여기서 내려와서 청나라를 공격했는데 이쪽에서 3번의 난 없애버렸고, 타이완에서 정성공 일파의 세력 정벌. 자, 걸륭제는 나아가서 뭐 북쪽으로 막 서쪽으로 확장을 해서 지금 중국 영토만큼의 거대한 영토를 확보했다. 원래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동아시아사에는 나온 것만 합시다. 그런데 청나라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이 중국을 지배한 것까진 좋은데 중국에 원래 있던 이 한족들이 청나라를 인정을 안 해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한족들은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인데 저 북쪽에 오랑캐였던 여진족을 인정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해서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대의강미록이 뭐냐? 세상의 중심, 이 중화는 뭐 특정 민족, 한족이 중심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함으로써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중화가 된 거다. 그러니까 한족, 너네 자꾸 이 과거에서 찌들어서 살지 마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죠.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을 펼쳐서 한족이 중화가 아니라 청나라가 중화가 되었음을 선언한 겁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꼭지입니다. 자, 병자호란 이후 명나라의 멸망과 청과 조선의 관계 두 번째 꼭지 했고, 자, 마지막 문물의 교류. 전쟁을 겪으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전쟁 시기에 군인들 왔다 갔다 하겠지. 유민들, 도망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포로들, 전쟁 때 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문물 교류가 일어납니다. 자, 볼게요. 각각 국가들의 엄청난 문물 교류들. 자, 먼저 조선은 담배가 전해집니다. 민정이가 좋아하는 담배가 이때 조선으로 전파되었어요. 담배 등 새로운 작물. 민정이 담배 피지 말고. 자, 다음에 담배가 이때 전해지고 새로운 작물 재배해서 뭐 조선, 우리 한국 살 때 했었지. 그 조선 후기에 뭐 상품 작물의 재배. 그리고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가지고 인조가 항복을 했잖아. 그래서 조선에서 세자를 잡아갑니다. 청나라가. 이때 우리나라 세자였던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잡혀가서 아담샬이라는 사람과 교류하기도 했다. 아담샬은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청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 이 사람하고 소현세자가 교류하면서 소현세자는 서양의 문물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이후 조선은 일본하고 청나라에 외교 사절을 보내요. 통신사는 일본에 보냈던 사절단이고 청나라에는 연행사라는 거를 보냈다. 이건 청나라. 이 연행사들은 다녀와서 청나라는 더 이상 오랑캐가 아니다. 청나라를 배우자 하는 북학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리학자와 기술자를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문화 발전을 이루죠. 이건 후지와라 세이카 이런 사람들 얘기했었지. 강항. 또 일본은 이때 청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거는 추가로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조선에서 조선 통신사만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청나라에게 조공을 하지는 않았다. 세 가지 이렇게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과서에 밑줄을 그어볼게요.